고정 지출금조차 턱없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 나이 65세가 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메디케이드 A, B 신청 완료했고 파트 B 프리미엄 의료보험 9월까지 완납하였어요.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돌아보니 이제 남은 것은 은퇴를 언제 하는가? 은퇴하면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은 얼마인가? SSA 들어가서 살펴보았더니 정년 퇴직 나이 67세 앞으로 2년 남았어요. 67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1,500 정도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금이 $185 정도 차감되어서 받게 된다. 또한 세금까지 공제되고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서 70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일이었어요. 미국에 혼자 살며 한동안 남의 집방 한 칸을 월세 얻어 살며 절약하고 또 절약해 살다 보니 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렌트하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노인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 집방 하나를 렌트할 때처럼 이번에도 벼룩시장에 살펴보면 금방 얻어서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월세방을 찾기 위하여 벼룩시장 신문을 살피고 몇 곳을 다녀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10년 전에 이 집을 렌트하여 들어오던 그때의 그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월세방은 없더군요. 싸게 렌트할 수 있는 방 한 칸이 평균 $800 이상이었어요. 욕실이 딸려있는 방은 $1,000 달라고 했었고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갈 때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몇 군데 찾아본 곳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방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욕실도 함께 사용해야 하고 어떤 집은 본이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10명 가까운 사람이 생활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 것도 렌트비는 평균 $1,000 가까이 달라고 하고 그때쯤 내가 렌트하던 이 집주인이 내가 사면 좋은 가격에 줄 테니 나한테 사라며 계속 요청했어요. 그러나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활 참아가며 조금씩 모아둔 돈을 콘도 구매하기 위하여 집어넣기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사람들은 투자한다 생각하고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제 겨우 일을 하고 있는 내 배당 주식들이 매달 꼬박꼬박 배당을 받고 있는데 그 주식을 처분하여 돈 잡아먹는 콘도를 산다는 건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남의 집방 한 칸을 얻어 사느니 차라리 돈을 조금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해보자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모아두었던 주식을 얼마 처분하고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고 주택용자를 받고 지금 시세 가격의 반값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매달 내야 하는 주택용자 금은 생각보다 컸고 거기에 더하여 콘도에는 관리비 또한 따라붙었어요. 융자금 더하기 관리비 그것만 하더라도 $1,300가 고정 지출로 잡혔어요. 내가 지금 매달 벌 수 있는 수입이 3,000에서 팬데믹 이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며 $2,200 겨우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퇴하면 팔고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팔 때 돼서 리모델링하고 제값을 받고 투자한 돈을 손에 쥐자 생각하였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끌려가고 있네요. 요즘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꼭 있어야 되는 지출을 감당하기가 벅차네요. 제 주식 계좌는 이미 반토막 나 있고 콘도를 구매하기 전만 하더라도 $500 정도 들어오던 주식 배당금에 구멍이 났습니다. 매달 수입금 $2,000 정도로는 겨우겨우 생활하기도 어렵고 만약 내가 몸이 아파 며칠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수입이 없습니다. 얼마 전 단지 내 똑같은 콘도 누가 $250,000에 누군가 매도한 것을 보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융자금 $100,000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페이먼트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나처럼 룸쉐어를 원하는 사람을 구해볼까 생각해보았지만 이 콘도에는 렌트할 수가 없다는 룰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물론 하고자 한다면 나처럼 가족이라 하며 알리고 룸쉐어를 들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설령 아무 말 없이 세입자를 들인다 하더라도 제가 매일 출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믿고 집에 둔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하시던 할머니는 홀로 20년을 사시며 식기세척기, 5번 같은 것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캐비넷 위며 천정 한 번 청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제품은 몇십 년 전에 들어와 있던 지위로 다 갖춰져 있지만 녹이 슬고 먼지가 제 색깔을 대신하고 있었고요.
이달 전 할머니가 완전히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돌아보고 내가 집을 산 것인지 쓰레기장을 산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할머니는 집에서 음식해 드시고 간혹 한 번씩 거실 바닥만 닦으시고 그게 다였어요. 방이 있어도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거실, 한복판에서 주무시고 생활하셨기에 저는 나가고 들어오며 인사하는 것이 다였답니다. 집을 고치자니 돈이 몇만 달러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직장이 이곳에 있어 생각 없이 덜컥 구매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사라고 종용하는 말들을 팔랑귀가 되어서 들었던 것이 후회가 되네요.